저를 기억도 못하시겠지만 사실 봄쌤이 재작년 탐스런 고이과 하실 때 마지막 강의에서 제 이름 불러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수강 후기에 합격하면 소식 전해드린다고 했죠. 고대 합격했어요. 이번 고대 논술에서 정치 권력의 계승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옳았구나 하고 정치 수능인으로서 열심히 써내려갔지만 얼마나 다른 애들이 잘 썼는지 수시 추가 합격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대실망이었어요. 그러다가 가군에 넣어 일반 전형이 어제 나왔는데 합격 떴네요. 정치 50이 큽니다. 완전 감사해요. 저는 고2 때 그냥 정치 선택해서 고3 때 학교에서 이제 정치 안 배운다고 해도 정치만 팠는데 역시 처음 배운 과목은 쉽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친구랑 술 마시러 갑니다. 장장 2년간 감사드리고요. 2012년 1월 27일 김준영. 음악은 Never Give Up.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수능 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준영이 학생의 이름을 불렀던 생각 진짜 나고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준영 학생이 쓴 글이 뭐였냐면 제가 그 EBS 강사 모집 모집 광고라고 하니까 뭐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런 것을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EBS 우연히 틀었다가 제 모습 보고 어머 강의에서만 봤는데 이거 왜 나오지? 막 그래 놀랐다고 했던 그런 수강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준영이가 고2 때고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었네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막 듭니다. 술 마시러 갑니다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막 여유가 묻어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정치나 경제나 일반사회 과목들은 여러분이 논술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술 문제가 그냥 뭔가 줄줄줄 써내려가고 이 문법에 맞게 뭐 진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쓰는 것 이상으로 그 정말 논술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잘 섞어서 썼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논술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막 우리가 알고 막 술술술술 정당성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아서 정당성이란 무엇이고 의미, 정당성이 정당하지 못한 정치 권력의 행사 사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서 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나 또는 경제나 하는 일반 사회 과목들은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탄탄한 배경 지식들을 만들어줘서 매우 유용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쉽게도 뭐 그 논술로 대학을 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논술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노래는 2012년 2월 3일 문경, 본명은 진이래요, 진. 네, 그리고 2월 4일 김종석, 신성희 학생들이 추천해 준 노래였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입법부와 입법과정 문제풀이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 입법과정, 입법부 하는 이 부분에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풀이부터 먼저 하고 또 문제풀이 차근차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나눠드린 거 맞죠?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난 5년간, 6년간 기출된 사례들을 보시면 국회는 그냥 꼭 나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국회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권한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회의의 원칙 이렇게 하나 해서 3개로 나눠서 3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국회의 권한이었고 그중에서 입법 권한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근 3년간을 한번 보시면 입법 권한, 법률 제정 개정 권한, 그리고 헌법 개정 과정 해서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입법 권한에 대해서는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직권상정도 역시 그 법률안 제정 개정 과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지난 수능 뭐 6년간을 보면 그중에 5번은 입법 권한이 나왔으니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볼게요. 여러분 2008년 9월 선생님이 이 선지를 이렇게 표로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얘기고요. 보세요.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투표에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였다라는 것이 바로 국정조정권이라고 했는데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여러분. 틀렸죠.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보다 이제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국회에 관한 권한 틀린 내용이 되고, 또 어떤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에 비준동의를 했습니다. 무역협정이죠. 무역협정에 대한 비준동의한 것이 재정에 관한 권한이다. 여러분, 전혀 아니죠, 여러분. 어떤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 역시도 입법 권한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아닌 내용이 되겠고, 또 보세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어떤 정당의 해산. 여러분, 정당 해산 심판권이 국회의 권한입니까? 아니죠. 뒤에 가서 하겠지만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전혀 아니게 되겠고, 또 이 아래 한번 보세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과세율, 세율을 결정합니다. 세율을 결정하는 거 국회의 권한 맞죠? 그런데 국정감시 통제 권한 아니고 어떤 권한이죠, 여러분? 재정에 대한 권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찾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안건을 내고 그리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소추 대상은 누굴까요? 또 아래 볼게요, 여러분. 사안이 나올 때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의견을 내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결정되는 바로 이 나는 여러분 대통령임을 알고 계시죠? 나는 대통령이고요. 가는 대통령 외의 모든 국가기관, 모든 헌법상의 국가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국무총리도 들어가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가 나라 정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말 큰 권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결심하면 대법원장, 대법관 다 탄핵소추를 발의해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국회는 소추 대상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와 다르다라고 했습니까? 해임 건의랑 다르죠. 해임 건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해야 합니다. 맞아요. 또 보세요. 바로 이 탄핵소추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볼까요? 이 가해는 탄핵소추 대상 이 가해는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속하고 법관도 속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도 속하고 이 법관은 특히 어디예요? 사법부의 구성원이죠.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나 또는 사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죠. 그 다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함으로써 행정부와 사법부를 같은 내용 되죠. 의결함으로써 견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탄핵소추는 국회가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여러분 이제 해임이 나왔습니다. 해임 건의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권한에 속하죠. 국회의 국정감시 통제 권한의 해임 건의랑 탄핵소추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맞아요. 의회는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거 맞을까요? 맞다고 한 학생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완전 함정으로 빠지기 좋죠? 평가원 문제고 이건 수능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의회는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거지. 해임 건의를 의결하는 거지. 해임시키시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해임을 하라고 건의하는 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건의입니다. 건의. 틀렸어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그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아니요.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 한 번만 보시고요. 교과서 끄트머리 언저리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진짜 탄핵이 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핵돼서 갈 때는 위법한 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요건으로 했잖아요.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또 볼게요. 국정통제 사례. 이게 국정통제 사례로 맞는지 한번 보세요. 정부가 제출한 해외 주둔 어떤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에 표결을 실시하였다. 여러분 맞죠? 왜요? 국정감시 통제 권한의 사례로서 뭐 있었습니까? 해임 건의, 탄핵소추. 맞죠? 그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뭐 있었어요? 정부가 하는 일에 동의해주거나 승인해주는 거. 동의안이니까 국정통제. 여기서 동의 안 해주면 이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견제 수단이다. 여러분 이거 당시에 맞다고 한 학생들 꽤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보시면 수능 문제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9월 평가원은 수능 문제입니다. 네, 보시면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정기적으로 아니죠.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출제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정감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거죠. 틀렸어요. 또 볼게요. 국회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서 계엄령을 내렸을 때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하죠. 계엄 해제 요구권 바로 국정감시 통제 권한의 하나 맞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 수능에 나왔던 표입니다. 정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안하고 공고하고 국민투표 거쳐서 공포했습니다. 가는 뭐죠? 헌법이죠, 헌법.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이거 모르면 따라서 기본 개념 모르면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 개념만으로 문제가 또 다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이런 걸 통해서 자료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보시면 여기 헌법 개정 과정입니다. 딱 보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여기 들어가야 될 거 뭘까요? 공고 여기 그렇죠. 국회 의결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공포를 거치죠. 여러분 국회 의결은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민투표로 넘어가죠. 여러분 여기는요. 법률안 제정 개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러분 여기 어디로? 상임위원회로. 가의 제안은 여러분 헌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제안은 국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심화 탐구하면서 표에 그려진 정족수 보고 막 무조건 암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이 나오면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의 요구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또 이 공고와 널리 알리는 것과 공포는 모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12년 수능에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정말 이해된 상태에서 정말 끝까지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볼게요. 법률안은 니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죠. 상임위원회 건너뛰고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하죠. 또 아래 볼게요. 니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폐기. 끝. 야, 이거 안 되겠어. 폐기. 된 법률안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다시 직권상정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니죠. 2012년 수능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법률안이 직권상정되는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계속 계류되면서 절대 해결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통과가 되든지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폐기됐다는 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국회의장에 보낸다. 말도 안 되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법률안의 심의 의결 활동은 예외 없이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 이거 틀렸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건너뛰고 직권상정한다라고 했으니까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에서도 폐기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폐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될 수 없으면 폐기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없다면 통과시키는 그냥 뭐하러 그걸 만들어 놔요.
무조건 통과시키는 기관이라면 필요 없죠. 필요에 따라서 폐기시킬 수도 있고 또 통과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맞고요. 상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니까요. 네, 있습니다. 네, 들렸고요. 법률안의 의결과 동시에 해당 법률안은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대통령이 공포하고 난 다음에 보통 20일 경과 후입니다. 2008년 수능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보통 20일 경과 후입니다. 계속 여러분 지금 숫자가 나올 거예요. 네, 보세요. 제출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대통령이 공포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회에서 의결되면 보통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던 15일 이내에 돌려보내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하잖아요. 그러면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숫자 2개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며칠 이내라고요? 15일 이내라니까요. 예, 정말 헷갈릴만 해요. 지금 보시면 계속 수능 7월 계속 나왔습니다. 틀렸어요. 또 보세요.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즉시 아니라니까요. 20일 경과 후라고요. 정말 헷갈리죠? 네, 확실히 정리해 놓으세요. 확실히. 또 보세요. 본회의 표결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여 이송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여러분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2012년 9월입니다. 또 보세요. 재의결입니다. 여러분 재의결입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즉시 공포가 아니라 5일 이내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안이 의결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하거나. 됐죠? 또 거부된 법률안이 또 의결돼서 다시 오잖아요. 재의결돼서 오면 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런 일이 없다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포한 후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렸어요. 가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유하여 상정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틀렸죠? 보세요. 여러분 상임위원회 가서 상임위원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본회의 의결하죠. 선생님이 이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정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죠. 상임위원회 통과하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말 이 법을 법답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먼저고 상임위원회가 그 다음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보세요.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까, 여러분? 기본.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교장 임용 사안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대요. 여기는 이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이 가의 법률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틀렸죠? 틀렸죠, 분명히. 왜냐하면 보세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 법률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의한 다음에 국회로 제출해야죠. 국회로 제출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이렇게 해야죠. 이건 정부가 그럼 법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한 것, 법률 개정안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한 이 내용은 국회로 보내져야 합니다. 국회로 보내져야 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또 보세요.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조약을 체결한다. 여러분, 국회에게 조약 체결권이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조약의 체결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거죠. 네, 국회는 조약 체결에 비준 동의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약 체결 국회가 한다? 틀렸어요. 조약을 체결해 오면 그 비준, 최종 정책결정권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후에 서명하는데 서명해도 좋다라는 동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예산안 제출하면 국회의장한테 가고 요 과정 보세요. 정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을 쓰겠습니다. 연설하고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니은 어딥니까, 여러분? 본회의죠. 본회의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증감될 수 없다. 여러분, 없다 틀렸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거면 뭐하러 국민의 대표기관이 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낭비합니까? 이 부분 줄여야 되겠습니다.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보는 거죠. 틀렸죠? 국회는 예산안의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거쳐야 된다고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산안은 그래요. 또 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본회의에서 의결은 30일 전까지. 오케이. 또 보세요.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회계연도 종료시면 12월 31일입니다. 뭐라 그랬죠?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렸고요. 정부에 의해서 집행 결산된 예산안은 국회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여러분, 회계검사는요, 누가 하냐면요, 감사원이 합니다. 우리 행정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회계검사는 감사원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럴듯하죠? 틀렸어요. 다음 200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만약에 이거 2006년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승인해 준다. 맞는 얘기죠. 또 예산안 통과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도 법률안과 똑같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틀렸어요. 네. 니은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오케이. 여기 보세요. 2010년 3월, 7월 이렇게 계속 같은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출은 뭘 좋아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여당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기구가 교섭단체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거 여러분, 여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부와 여당과의 관계. 이거 보는 건 여러분 뭐냐면 당정협의회입니다.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만나서 그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여당의 당대표를 모셔다 식사를 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신문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또 보세요. 일정 수 이상의 정당별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하여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 이상의 우리나라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둔 정당 또는 모임에다가 바로 교섭단체. 되셨습니까, 여러분? 볼게요. 나를 통해서, 이 교섭단체를 통해서 법안을 분야별로 심의해서 전문성을 높일 것이다. 여러분, 틀렸죠? 법안을 분야별로 심사하는 것은,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은 상임위원회죠. 나는 교섭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 틀린 내용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본회의의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합니다. 반장은 학급의 일원들이 선출하잖아요. 학급 구성원들이. 틀렸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내용 나오고 있죠? 기출 중요합니다. 본회의는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매일 열린다.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국회 기간이 있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의 요구, 대통령의 요구로 열린다. 말씀드렸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국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린다. 틀렸네요. 뭐죠? 임시국회입니다. 임시국회예요. 또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요?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또 보세요. 임시회 회기 중에 의원의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임시회건, 정기회건 간의 회기 중에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면해줍니다. 틀렸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회의의 원칙 두 번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출된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아주 높이려고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기 계속의 원칙은 이번 회의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폐기해서 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의 시간에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해버리고 또다시 제출하고 그럼 번거롭잖아요. 네. 또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이 그 회의 시간에 의결되지 못해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바로 회기 계속의 원칙의 뜻이죠. 또 보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당과 야당은 정기국회 기간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 여러분, 일사부재의 원칙은 뭡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 부결된 안건을 다시 동일한 회기 시간에, 동일 회기 시간에 다시 토의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애는 처리하지 못한 애예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애지 부결된 안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로 적절하지 않죠.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국회의원 갑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을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돈 받았죠? 막 이러면서. 이에 을 장관은 국회의원 갑을 명예훼손으로 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법원은 갑의 발언을 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면책특권입니다. 만약에 이런 면책특권이 없다면 그런 의혹들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국회의원 병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무산되자. 여러분, 체포를 하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체포 동의 안 해줬어요. 그러면 체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24시간, 72시간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내용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보면 불체포 특권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네, 또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죠? 예. 이 가 나의 특권은 행정부의 비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여러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같은 것을 두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네, 그 얘기했었던 기억납니다. 또 가와 나의 특권 남용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다 발설하고 암튼 좀 그런 아주 이 특권들을 남용한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는 자체적으로 그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 징계권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 그 의원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을 했거나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네. 또 보세요.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의 답변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게 국무위원이래요.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면책특권은 누구의 특권이냐면 국회의원만 갖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예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됩니다. 이제 넘겨볼게요. 보세요. 의회주의에 위기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이번에 일부러 설명하지 않고 이 내용 통해서 하고 또 행정부 할 때 또 다시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단적인 사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우리나라 국회인데 국회가 국회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입법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른다고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예, 이 의원, 국회가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통과된 법률안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정부가 제출한 그 법률안보다 훨씬 더 법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정부는 건수는 지금 보시면 368개를 내보내면 거의 대부분 법률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570개나 내놓고도 171개밖에 안 됐고요. 또 보시면 1907개나 막 내놨는데 여기 통과된 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595개 해도 거의 대부분 법률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입법부라고 불리우는 의회가 오히려 정부보다 법을 못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회의 입법 기능이 약화.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의원의 법률안 발의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동그라미 일단 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건수를 보시면 의원이 법률안을 매년 더 많이 내요. 그래서 T년도에는 570개 정도 냈는데 이제 2년 지났는데 한 4배 정도, 1900개 정도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왜 법률안을 많이 내냐면요. 많이 낼수록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면 막 쓸모도 없는 거 내기만 하고 통과되지도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야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이렇게 낼 때 그 정족수를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지금 10명인데 10명만 합심하면 언제든지 막 1900개나 내는데 이걸 좀 더 높여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찬성을 통해서 이렇게 내야 되니까 조금 더 법률안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볼게요. 가결 법률안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발의하기만 막 제출만 하면 막 평가가 올라가요. 나 이번에 100개 제출했어. 막 평가 올라간다고요. 100개 제출했는데 하나도 통과 안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막 평가 점수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제출한 거 말고 얼마나 정말 통과돼서 진짜 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숫자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자. 그러면 정말 법답지 않은 법을 막 내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법안 의결권을 부여하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의원의 전문성 향상, 이런 것이 해결책이 되겠죠. 또 직능대표의 의회 진출 제도화는 이와 같은, 그렇죠. 직능대표가 나오면 직업별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정말 그 문제로 다가가는 개념, 정말 그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선지들 다 이렇게 부분 정리해서 해보았는데요. 아마 한 번에 잘 안 될 거예요. 여러 번. 정말 개념이 밑바탕 된 상태에서 정말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보셔야지만 기출도 척척척 우리 통치기구 어렵다는 얘기 이제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교재 131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기출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시면 가는 여러분 봤던 선지입니다. 봤던 제시문이에요. 정부가 국무회의 열어서 교장 임용 사안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회는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 법안을 여야 합의하에 본회의에 붙여서 216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에요. 1번 가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야죠. 국회에 제출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여러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렇죠? 2번 가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5명 이상 국회의원 몇 명? 1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들렸죠?
가해 법률 개정안은 즉시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발휘해요.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틀렸어요. 4번 넘겨주시죠. 나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20일 이내에 공포해요. 며칠? 네, 그렇죠. 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를 경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것이다. 우리 했던 기억나시죠? 상임위원회를 먼저 간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볼게요. 다음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교섭단체 소속의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답니다. 입법활동을 좀 잘해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위원회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회가 법을 더 못 만드는 겁니다. 행정부보다. 안 되겠다. 이 의회주의 위기구나.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네. 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책 결정 시 다수당의 횡포가 심화돼서 직업 공무원제를 시행해야 돼서 의원이 정당 정치에 구속돼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국회는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행정부가 더 잘 만드는 의회주의 위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정답은 4번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겨볼게요, 여러분. 네. 현대국가는 그 과제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죠. 이런 사정 때문에 산적한 입법과 의안을 처음부터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죠. 정말 많은 사안이 있고 그 많은 사안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정말 전문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고안된 것이 바로 상임위원회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는 행정 각 부처에 대응하여 그래서 외교통상부가 있으면 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응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소관사항을 갖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결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 중심으로 토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단입니다. 기역이 여러분 뭐였냐면 상임위원회 중심.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면 어떤 폐단이 나타날까? 첫 번째, 본회의는 형식화될 우려가 있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하고 본회의는 그냥 거수기, 손만 들어서 통과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형식화될 우려가 있겠죠. 또 보세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국정심의를 져야 할까요? 여러분, 각각의 상임위원회는 각각의 전문성을 띠고 거기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아집니다. 틀렸어요. 또 보세요. 상임위원회와 그 관계에 있는 행정부서가 서로 밀착될 경우, 외교통상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밀착될 경우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은 약화되죠. 서로 이렇게 친밀해지면. 맞죠? 또 각종 이익 집단들의 로비 활동이 용이해지죠. 아, 이거 어떤 상임위원회 구의원한테 조금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좀 뒷돈을 한번 내줄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전문 분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로비 단체들은 이익 집단들은 더 로비하기가 쉬워지죠. 타겟을 딱 잡기가 쉬우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밑줄 친 니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니은은 뭐냐면 의원의 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번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위에 나온 내용과 관련 있는 설명입니다. 위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본회의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맞지 않고요. 위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두 번째, 상임위원회는 소관 상황에 대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고요. 상임위원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없다. 여러분 상임위원회 건너뛰고 본회의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또 모든 의안은 본회의 의결 전에 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죠. 위에 니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원의 중심주의와 본회의 결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4번이 맞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한 사후적 심사 기관이다. 여러분 상임위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본회의입니다. 4번만 조금 부연 설명해서 드리면 모든 의안은 의원의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는 겁니다. 위 내용에 대한 설명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회의 유형입니다. 보시면 A에 대해서 국회법은 매년 9월 1일. 그렇다면 A 여러분 뭡니까? 정기국회죠. 또 보세요. 또 여기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안 처리하고 국정감사하고 항상 이거 나오면 정기국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B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네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정기국회는 매년 2회? 아니 1회. 틀렸네요. B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집회되기도 하죠. 여러분 임시국회는 대통령 또는 제적 4분의 1. 따라서 정답은 2번. 또 보겠습니다. 아이고 전인데요. B가 아니라 A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여러분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A, B 회기는 모두 30일을 넘길 수 없다. 여러분 B만 30일을 넘길 수 없고요. A는 100일이었죠. 그렇죠? A는 100일이었습니다. 5번 A, B에서 법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가다의 법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여러분.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기간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여러분 뭐죠? 일사 부재의. 또 보세요. 위원회에서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또 보세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특권. 그렇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슨 파? 소수파. 부결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 안건을 제시한 바로 그 파가 소수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수파가 다시 하자. 바로 그 얘기죠? 틀렸습니다. 2번. 나에서 소위원회 회의는 절대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여러분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했을 때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어요. 3번. 이 회의 공개의 원칙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간섭 배제를 목적으로 합니까? 회의를 왜 공개한다라고 했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틀렸습니다. 4번. 다는 국회의원의 소신 있는. 눈치 보지 말고 말해.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가나다 모두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한다.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건 가가 되죠.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가다의 헌법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세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 등등등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는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1번.
가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모두 특정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국정조사만 특정 사안입니다. 틀렸어요. 나의 해임 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속한다? 아니죠. 압박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압박만 주는 것이에요. 틀렸고요. 다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핵소추랑 해임 건의는 다르다라고 했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직무가 일단 정지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넘겨주세요. 다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 과반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5번. 가와 달리 나다는 국회의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이다. 여러분, 국정통제에 대한 권한, 가, 나,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기관이래요? 어떤 헌법기관인지 한번 볼까요? 국군부대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했네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안 했네요. 여기 어디죠, 여러분?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정답 예산안 심의 확정 바로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정당 예산 심판하는 거 어디라고요? 헌법재판소. 선전포고 그리고 강화하는 거, 외국과 조약 체결 비준하는 거 다 어디냐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입 세출 결산 검사입니다. 감사원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합니다. 국정 전반, 국정감사죠. B는요, 여러분 특정 사안에 대해서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A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죠? 예, 정기국회 기간에 맞습니다. A, B 모두 국정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맞아요. A, B 모두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비리는 없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에서 질의응답하다 보면 국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 또 A, B를 통해서 입법과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법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이쪽에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되어야 하겠구나. 대화를 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여러분 5번입니다. A와 달리 B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소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법원의 심판을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의 심판을 신청하는 건데 물론 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추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추에 관여해야지, 법원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틀렸네요.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8번 그리고 다음 실전 문제 4문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해보고요. 또 행정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